지금상입니다. 이번 주도 활짝 문을 열었고요. 저번 주부터 날은 따뜻해졌는데 역시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졌어요. 목이 아플 정도. 오늘이 아니라 어제 휴무에 TV로 보다가 인터스텔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재밌게 봤는데 왜 인터스텔라에 보면 모래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멸망했거나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된다고 떠나잖아요. 곧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망상 아닌 망상을 좀 해봤습니다. 걱정이네요. 진짜 미세먼지가 이렇게 안 좋아서 언제 괜찮아질지 빨리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이 고민도 조금 오래부터 있었는데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고 우리 대학교 세상님들은 다시 학기가 개강을 했죠. 종강했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열심히 학교를 다니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그와 함께 우리 직장인 세상님들은 또 출근길에 같이 이제 북적북적 거리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안 그래도 좁은 지하철에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벌써 많은 생각을 했죠. 벌써 2시밖에 안 됐는데. 아무튼 이번 주 고민은 그 학교에 관한 이야기긴 한데요. 보면은 이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학교와 세상이 싫어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학교와 세상이 싫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근데 세상은 이렇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지 마라 아니면 자기의 길을 찾아라 이런 책보다는 이렇게 기준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좋은 대학이라는 기준이 있고 세상이 정해놓은 평범하다라는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런 평범하다라는 기준에서 조금 기준을 넘어서면은 잘하는 것,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못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기준을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책들을 조금 전해드리면 이분이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책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준비를 했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라는 책이에요. 장혜영 작가님이 쓰신 거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보낸 시설 밖 401의 일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뒤에 보면 유튜버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장혜영과 막내 언니 장혜정 두 자매의 시설 밖 401의 특별한 일상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왜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너무 싫은 기준이야 라는 게 있지만 분명히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나 판단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넓혀주는 책들을 전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하다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싫다고 하면 이런 기준들이 대학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데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당연하다라거나 참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안 다음에 그 기준을 스스로가 깨는 작업들을 해나가야지만이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우리가 기준이 또 있다면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스스로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공감하고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저도 모르게 너무나도 큰 배려를 한다고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비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듯이 장애인들도 무조건적인 특별함을 바라지는 않는다. 똑같이 인격체로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둘째 언니,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의 동생을 가진 언니 장혜영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렇지, 인간이라는 건 똑같은, 정말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사고방식이 조금 확장됐다고 해야 되나?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읽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진짜 꼭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이었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유튜버 여분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 동생분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일상 이야기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탈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설 밖의 400일의 일상인데 이 동생이 평생 8년 동안 시설에서 이제 살았던 거죠. 가족들의 생활도 영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정말 맞을까, 이게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언니가 동생과 같이 살아가면서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요.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고,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나서 이 책이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펀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몇 구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장혜영 작가님이고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유튜브 채널 생각 많은 둘째 언니의 운영자다. 주로 동시에 사회 이슈와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때로는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기도 한다. 1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온 중증 발달장애인 여동생을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며 이 사회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에 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건 책에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동생분이 그리신 그림들이 이렇게 막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뒤에도 보면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있죠. 그런 그림과 함께 시작되는 책입니다. 여기 뭐 책의 등장인물이라고 해서 혜정, 혜영, 은경, 인설하고 다른 친구들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도와줬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그 혜영 씨의 그 자립을 돕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과 그리고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 혜정씨 글을 쓰셨던 혜영씨가 동생과 탈시설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동생의 자립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만들어왔던 가치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나와 있어서 사실 좀 성장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면 나와 언니는 혜정이를 매섭게 혼내기도 했다. 가끔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혜정이가 알면서도 일부러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혜정이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심할 때는 꼬집고 때리기도 했다. 혜정이는 맥없이 주저앉아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다. 혜정이가 꺽꺽거리다가 울음을 그치면 나는 자괴감에 빠져 혜정이에게 한 대로 스스로 똑같이 때리고 꼬집었다. 물기도 했다. 나중에는 아프지 않도록 팔을 세게 빨아 멍 자국을 만들었다. 그런 자국을 엄마에게 들키면 겉으로는 동생을 잘 돌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괴롭힌다고 홍구멍이 났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웃집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처럼 우리를 아는 어른들은 주로 우리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불쌍한 아이들이었고 나는 동생을 잘 돌보는 착한 언니였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은 되게 가벼운 경멸과 호기심에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기분이 좋지 않은 혜정이가 소리를 내며 고개를 세차게 위아래로 흔들면 사람들은 동물원의 원숭이를 쳐다보듯 구경했다. 부끄럽고 싫은 마음에 혜정이를 억지로 질질 끌고 집으로 데려가면 혜정이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어허헝 울부짖으며 몸을 비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물원 원숭이 보듯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동정의 눈길을 보이거나 그런 게 어렸을 때는 싫었고 창피했다라고 하지만 점점 왜 저렇게 보지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동생분이 계셨던 시설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혜영 씨가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같이 보냈던 그 시설에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되려 혜영 씨한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대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설이 문을 닫으면 너가 우리 애를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들이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고 외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혜영 씨도 공감을 했던 거죠. 내가 큰 소리를 쳐서 이게 없어지면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했을 거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동생이 있는 곳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탈시설화를 마음을 먹게 되고 그리고 자립을 시켜줘야겠다, 자립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또 재밌었던 부분이 비장애인의 세계에 장애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모종의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이 영상을 볼 대부분의 비장애인 관객들이 갑작스러운 장애인의 등장에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말이다.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만들 때 제 동생은요 장애가 있고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될 것만 같았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처음에 이제 아오모리 여행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자기도 했다. 근데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삶에 대해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을 명확히 자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일상성과 평범성의 회복이었다. 결과적으로 영상은 단순히 촬영 소스를 자르고 붙이는 것, 최소한의 부연 설명 자막을 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추가 촬영 없이 편집되어 올라갔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올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내 동생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어떤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내게 조용히 와서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혹시 혜정님이나 혜영님에게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에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민이 사실 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인데 내가 모르는 실수나 혹은 무례함을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물어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혹시라도 미리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혜정이의 장애는 혜정이라는 사람의 엄연한 일부지만 그것이 혜정이라는 존재 자체는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애가 그 사람의 일부긴 하지만 존재 자체는 아니잖아요. 철저히 비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과는 무언가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봐?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못되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몰라서 저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자기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마음이 다 저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혹시나 저질렀던 실수들을 몰랐으니까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몰랐으니까 저희는 알아가고 성숙돼야 되겠죠. 근데 그걸 또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혜영 씨 같은 분들이 도와준다면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이다.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한다라는 이 스펙적인 면들도 사실은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면 모두가 인간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묶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심플해져요.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 우린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권리, 그런 인간의 존엄성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런 싸움이나 이런 다툼 혹은 오해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게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듯이 장애인을 대하는 데에도 특별한 주의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혹여 실수를 하게 된다면 사과를 하면 된다. 물론 사과를 받아주는 것은 상대의 몫이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장애와 비장애는 중요한 차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소통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예의와 도덕, 도리 같은 것들만 있으면 사실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겠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힘들고 싸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서 사실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긴 한데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 장애인분들을 도와주는 나라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이 너무 까탈스럽거나 그 제도를 심사하는 사람의 심사 방식이 너무 기계적이다라고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왜 저는 항상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들이 욕을 먹거나 아니면은 오해를 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로 어떠한 사람이 욕을 먹거나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보면 세상에는 평생을 걸어도 다 걸을 수 없을 만큼의 길이 있다. 모든 길을 다 걸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어떤 길은 그 길을 걷기 위해 아주 많이 걸어야 하지만 정말로 가고 싶은 길이라면 설령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어차피 어떤 길에서든 반드시 삶의 끝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꺼이 떠난 여행길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좋다. 나는 혜정이를 향해 걸었고 이제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나는 혜정이의 몇 걸음 뒤에서 걷고 있다. 나란히 걸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혜정이를 끌고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렇다. 녹음으로 반짝이던 가로수의 은행잎들이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을이었다. 아니, 가을이 어느새 겨울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실 이 문장,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는 이 문장을 저에게 조금 따뜻함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쉽진 않을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생의 자립을 돕거나 자신의 그런 이 사회적인 인식과 사람의 인권을 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이 힘들어도 나는 같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녀의 다짐을 볼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저 또한 위로를 많이 받았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삶은 힘이 든다. 하지만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담백한 의미로 행복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복이다. 나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신념에 공감했지만 오랜 시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았다. 모든 인간의 존엄은 이상일 뿐 현실은 그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할 뿐이라는 생각에 휩싸여 방황했다. 혜정이와 함께하며 알게 된 것은 신념이란 실천하는 만큼 진실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 마지막 문단을 이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 가장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신념에 공감을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는 사실 어렵고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녀는 용감하게 그것을 자기의 신념을 실천해 가면서 또 다른 신념을 만들 것이고 새로운 신념을 만들 것이고 그 신념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이 성공했다라는 이 사회, 사실 저도 공감을 하죠. 서울에 와서 사실 더 공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사회에 자신만의 신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신념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그 고민에 이 책, 어른이 되면이라는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신의 신념을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어른이 되면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은 지금의 세상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늘 아래 링크에 걸어놓으니까 구매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 지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